안녕하십니까. 퓨처오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퍼펙트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그리고 해당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면서 그 인스톨러에서 내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를 체크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선택한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개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온라인에서 땡겨오는 거죠. 기존에는 iOS 파일, 옛날 같으면 iOS 파일 하나에 모두 다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런지 iOS 파일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죠. 오프라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로컬 인스톨 캐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all feature 다운로드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버전 community.exe 레이아웃, 그 다음에 특정 폴더, 그 다음에 랭귀지, 이 정도의 옵션을 주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C 드라이브의 vs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그 모든 기능들의 모든 피처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좀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현재 이 다운로드 상황, 이 다운로드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그 폴더를 복사를 해서 오프라인 환경으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오프라인 환경에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개발 환경이 모두 다 설치가 되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 현재 이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사이즈가 얼마나 24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4기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되느냐? 인비주얼 컴포넌트도 되나요? 인비주얼 컴포넌트 내가 원하는 게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uncategorized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까지 다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도 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려고 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일단 용량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한다 해도 뭔가가 빠져 있어.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해서 뭘 찾았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 보면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포트는 어디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여기 모어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익스포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 중인 그 많은 기능들을 모두 다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익스포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축출을 하는 거죠. 파일로. 그래서 그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 레이아웃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내가 사용 중이던 환경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UWP 앱을 만들고 있는데 UWP 앱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설정되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설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동작이 돼.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vsconfi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vsconfig 파일은 안에 내용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쓰고 있고, 뭘 깔아놓고, 인비주얼 컴포넌트가 뭘 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알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여기. 그 컴포넌트 앞에 하이픈 두 개를 붙이고, add라는 글씨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실행 파일이 있는 그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넣기를 해서, 그러니까 한 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쭉 붙여서 주시고, 여기에다 이제 레이아웃을 써야 되겠죠? 여기, 레이아웃. 네, 지금 한글을 쓸 수가 없고 글씨를 쓸 수가 없지만 레이아웃이라고 여기다가 써주시고 얘네들을 쭉 한 줄로 붙여가지고 한 칸씩만 띄워가지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구성 요소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인스톨러를 실행하고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하고 커뮤니티 프리뷰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익스포트 컨피그레이션을 해보시면 요 문서에 vs config라는 요 위치에 내가 저장을 하겠다. 리뷰 디테일. 리뷰를 일단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네요. 리뷰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config 파일이 이미 있으니까 do2라는 이름으로 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문서의 config 파일 2번. 네,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메모장에서 읽어와서 보면 네. 이 정도의 구성 요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설치를 하면 내가 사용하던 그 환경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 일단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편집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쭉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콘솔 어플리케이션에 텍스트 파일 추가해가지고 네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 없애야 되잖아요. 알트 이거 하이픈 없애고 그 다음에 컴마 없애고 네, 이렇게 다 없애주시고 이거 없애고 필요 없는 건 없앤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Shift Alt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블럭 선택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이픈 2개 add 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맨 위에다가 실행 파일 이름, 실행 파일 이름이 뭐가 있었어요? 이런 실행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어디에? C 드라이브에 vs C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걸 한 줄로 만드셔야 되겠죠? 실행 파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이게 앞에 한 칸이, 빈 칸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빈 칸을 하나씩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줄로 만드는 거는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한 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키보드가 좀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딜리트 키 누르고 끝에 가서 또 딜리트 키 누르고 그래가지고 한 줄로 쭉 붙여주시면 되죠. 붙이고 네, 붙이고 이게 중간에 뭔가 글씨 잘라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붙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엄청 긴 문자열에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서 한번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려면, 자, 이 위치에서 다시 커맨드, 네, 커맨드,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네, 해당 내가 선택해 놓은 컴포넌트와 뭐죠? 해당 기능 피처를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네, VS 레이아웃에 이런 식으로 해당 컴포넌트들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내용들, 다운로드를 받은 이 내용들을 이제 오프라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실행을 해서 구성 요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거를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뭐 USB로 옮겨서 가지고 가서 그쪽에 설치를 직접 하신다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설치를 하실 때는 그 해당 폴더, 현재는 레이아웃 폴더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었죠. 그 폴더에 들어가서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셋업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해주시면 그대로 인스톨러가 뜨면서 제가 선택해 놓았던 그 구성 요소들이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인스톨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있냐면 누게 패키지예요. 누게 패키지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NET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누게 패키지도 옮겨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로그인한 유저가 사용하는 그 폴더 밑에 가서 보시면 누겟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nuget. 그래서 여기서 안에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는데, 요 누겟 패키지라는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는 압축을 해서, 얘도 용량이 좀 됩니다. 얘도 용량이 좀 되는데, 얘도 한 보통 5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누겟 패키지 폴더 보면 그 5기가 정도 좀 되는 내용을 복사를 하거나 아니 압축을 해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오프라인 컴퓨터에 프로그램 파일즈의 마이크로소프트 SDK 누겟 패키지스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쭉 넣어주시면, 그러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저 폴더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겟 패키지 그 폴더 참조하는 거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에 누겟 패키지 매니저에 패키지 소스, 네, 여기 패키지 소스를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체크를 풀어버리시고 여기에만 체크를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빌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